시대를 열어갑니다. 한민족 방송 통일전망대가 하나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김준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통일전망대 통일리포트.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통일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이신 심창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첫 시간에는 통일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통일 의식을 알아봤습니다만은 오늘은 통일을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떻습니까? 만일에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좀 등한시한다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좀 외면한다면은 통일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우리 결의 통일을 할 그 장본인들은 남한에 있는 우리들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분들이 딴전을 부리고 있다면은 통일이라는 게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의 분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한다면은 참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이에 따른 상당한 대가도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그때의 이해득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들. 네. 그런 걸 만일 우리가 분단 비용이라고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분단 비용은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 치러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건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경제적인 아닌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런 고통, 이런 비극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쭉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운이 나쁘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네. 갈라져 있고 힘이 약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분단 비용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네요. 분단 비용이 있고 네. 통일 비용이 있고 그렇죠. 통일 후의 비용이 있고. 네, 네. 자, 그럼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통일 이득을 추산해내기 이전에는 바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분단 상태에서 쭉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분단 비용하고 그리고 통일을 했을 때 통일을 마무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본다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동안 매년 총소득의 한 7% 정도가 네. 이제 통일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로 이제 나왔습니다. 추산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분단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는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무한대의 숫자가 되는 거고 어허. 하나는 한정된 숫자가 되는 건데 네. 무한대의 숫자하고 한정된 숫자는 비교 가치가 없는 거죠. 너무 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 마음에 가서 닿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이 됐을 때 그 이득 네. 이 분단 비용도 없어지는 거 말고 이득을 추산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한 11% 정도의 경제 성장이 오는 이 구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무거나 이 통일된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건 물론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 11%의 경제 성장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거는 너무 엄청난 큰 이득이기 때문에 대박이라는 말밖에는 더 쓸 수가 없었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득이 그걸로 끝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거기서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더 활성화돼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통일됐을 때 분단 비용이 없어지는 거하고 통일 비용만 비교했을 때도 통일이 유리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대박의 이 길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단 비용은 무한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계속 들어가는 통일 비용은 당장 부담이 좀 되더라도 일정하게 끝나는 거고.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대박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대박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이득이다 이런 정도인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보통 이득이 아니고 대박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이득이 대박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유형, 무형의 지금 분단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유무형의 대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쪽에다가 더 초점을 맞췄냐 하면은 그동안에 그 무형적인 그런 이득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결의 부모 형제로 이렇게 서로 맞대서 싸우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종교계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같은 결의 같은 동포를 우리가 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왔는데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통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는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뭔가 하는 거가 제가 바로 이 경제적인 면, 실리적인 면 요거를 좀 채워주면은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한 거지 이 비경제적인 면이 소홀히 될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까지도 이렇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나서는 경제적인 면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통일해야 된다. 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네. 분단 비용의 가장 큰 것이 국방비 아닐까요? 그렇죠. 제일 크죠. 그리고 남자들 뭐 요즘 여성들도 이제 뭐 ROTC 또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군복무하는 것도 부담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게 자기가 이 군 생활을 자기 직업으로 택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니까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간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사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육군 병장으로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간을 지내놓고 나니까 신문 보기가 버겁더라고요.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신문 보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가 한번 외국에는 그 나이 정도 되면 전부 박사과정 들어가서 아주 전문 분야에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나요? 지금 이 세계는 아주 좁아졌거든요. 바로 이웃으로 경쟁이 되고 서로 합류해가지고 경쟁을 하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경쟁이 되고 뭐가 되겠어요. 뭐 지금 뭐 하면서 외형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메디다 뭐 이런 건 다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그 손실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군을 직업으로 할 사람은 가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거하고 관련 없이 자기 인적 자원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정말로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강대국들의 어떤 영향력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아,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당해왔던 겁니다. 대륙에서 큰 세력이 형성되면은 이쪽으로 오면서 치고 지나가면서 한쪽 뺨 맞고 또 한번 이제 해양 쪽에서 세력이 커지면은 또 지나가면서 또 다른 쪽 뺨 맞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내왔는데 그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런 구도대로 간다면은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우리를 쉽게 볼 수 없고 우리는 당당하고 중심이 되는 나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방의 나라가 아니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 강대국한테 치인다는 거 우리가 변방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일 때 얘기인데 우리가 힘이 강해져서 우리가 중심이 되면은 그러면은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네. 자, 앞에서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적 성장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또 정리를 해 보면은 통일이 언젠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 모두 남북이 모두입니다, 사실. 그렇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경제적 성장의 이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거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에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북쪽에도 아니죠. 이득이 되는 네. 거고 그것도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 사람들은 지금 아직 그거 모르거든요. 하기야 남쪽에서도 이게 이득이 된다는 게 최근에 이제 전부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남한에서는 통일 후에 10년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해서 매년 11%의 경제 성장이 오는데 그걸 그저 단순하게 계산을 하니까 만일 1인당 소득 수준이 한 3만 달러 정도에서 통일이 된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은 10년 후에는 7만 7천 달러가 되는 겁니다. 어허.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북측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거에 우선 절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3만 8,500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북한 실정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하늘하고 땅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기서는 1인당 소득이 1,000달러도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밥도 못 먹잖아요. 네. 그거 하고 지금 3만 7, 8천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남한 소득 수준보다 더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땅바닥에서 하늘로 솟는 이런 거가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네. 동서독의 경우를 또 언뜻 생각하게 되는데 통일이 될 경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통일 직후부터 이제 내게 될 세금 부담이라든가 실질 소득 비교하면 강대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제 강대국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우리한테 그 부담되는 거 하고 네. 그리고 그부터 오는 이득하고 요거를 직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각 개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거는 총 소득의 1%입니다. 1% 정도. 1%가 네.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거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득이 오는 거는 매년 11%의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통일 후의 비용, 세금 부담,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소득 그 전에 통일해 가는 과정의 통일 비용과는 약간 좀 성격이 그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려면은 사실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려온 거는 그 전에도 우리가 저쪽 북측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동포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려면은 그동안에도 뭘 해야 된다. 네. 이 광에서 임신 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 찔러 놓고서 뭐 잘해봐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저는 이제 전부 각자 그 소득, 총소득의 그것도 1% 선에서 네. 해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1%를 다 세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세금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많이 앞당길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